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2011년 역시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 그리고 좌절에 빠뜨린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실전 8개 도전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희노애락, 시사기획 맥에서 되돌아봅니다. 평창. 마침내 해냈습니다. 과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경쟁도시 뮌헨을 누르고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됐는데요. 이날이 오기까지 자그마치 11년이 걸렸습니다. 연거푸 마신 고배에 좌절도 했지만 신발끈 고쳐매기를 여러 차례.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70분간의 프리젠테이션은 진심을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고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공이기에 그 의미는 더없이 값진데요. 꿈을 이루게 된 평창, 2018년을 향해 또 한 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려 145년이 걸린 일도 있었습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에 의해 약탈되었던 외교장각 도서들이 고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중 조선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한 조선왕실 의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반환이라고는 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서 1,200여 권이 돌아왔습니다. 한 세기 만에 완전 환수된 문화재도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 반출되었던 조선왕실 의궤와 이 충무공 전소회 고문서들입니다. 100여 년 만에 조선 왕조 도서가 돌아오게 됐는데 이는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관리 아닌 행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직 반환되지 않은 우리 문화재 환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노동계에서도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격하게 대립했던 한진 중공업 노사 갈등 사태가 지난 11월 드디어 종결된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믿음을 한시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1월부터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펼쳤고 노동조합 역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러 곡절 끝에 사측이 노조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노사 문제는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진숙 지도위원은 노동자의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로 거듭나기도 했는데요. 기약이 없이 올라갔었어요. 엄청난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309위.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진중공업 사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노동계에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이역만리에서 전해진 흉보,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납된 것입니다. 우리 원유 수송선이 피납됐다 구출된 지 겨우 2달 만의 일입니다. 선원들이 전원 구출됐지만 심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의 건강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다행히 이번 280일 만에 퇴원한 석 선장은 여러 단체 홍보대사와 명예교수에 위촉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부산의 자택으로 향하는 석혜균 선장을 만났습니다. 고맙기도 한데 여기저기 있어 돌아가는 데도 많고 또 뜻하지 않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강의 다니다 보니까 좀 활동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랍의 공포와 병상에서의 오랜 고통을 견뎌낸 석혜균 선장. 그에게 2011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사랑하는
그 바다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한 해가 되어버려서 그건 참 고통스러운 한 해였고 많은 국민들한테 이 성운을 받았습니다. 그 성운을 받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건강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건. 하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결국 터졌습니다. 서민들을 분노하게 한 그 사건.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태입니다. 자그마치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 기간 동안 무려 3,300여 명이 조사를 받았고 76명이 기소 처리됐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붕괴하게 한 것은 고위층 인사들이 은행 측 돈놀이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전국적으로 벌인 정관계 로비 의혹이 완벽하게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은행을 믿고 수조 원대 쌈짓돈을 맡겼던 2만 7천여 명의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2011년은 전국 대학생들의 화가 폭발한 해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성나게 한 것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대학 등록금. 지난 5월 시작된 집회는 한 달여 만에 제2의 촛불 집회라 불릴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감사원의 조사 결과 전국 35개 대학이 예산을 부풀려서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들의 이러한 꼼수는 사회 문제에 다소 무관심했던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시사기획 맥 제작진이 만난 대학생 김수현 씨도 분노와 박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나서서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닌데 주변에 친구들도 보면은 알바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방학 때는 진짜 거의 알바만 이렇게 하면서 등록금을 또 내는데 그게 또 그렇게 다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분노는 정부를 향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성난 목소리가 지속되자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전국의 몇몇 도립대학이 드디어 등록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의 약속이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범죄가 유난히 많았던 올해. 특히 죄질이 더욱 나빠지고 피해자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성범죄자 처벌과 방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은 한 해였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9월에 개봉된 영화 한 편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게 마음의 장애로 이어지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광주 인하학교 장애 학생들의 무차별적인 성폭행 사건을 스크린에 담아낸 영화 도가니. 당시 사건을 접한 관객들은 사건의 재수사 요구에 발벗고 나섰고 영화 개봉 일주일 만에 재수사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런 일 당했을 때 세상을 바꾸는 영화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올해.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앞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리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전국의 낙농민들은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자식처럼 길러온 가축들을 모두 살처분하게 된 겁니다. 구제역 발생 후 살처분된 가축은 전국적으로 약 348만 마리. 최악의 구제역 사태, 국고 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과 환경부는 당시 살처분이 부적절한 과잉 대응이었으며 매몰진 4곳 중 한 곳에서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낙농민들이 또 다른 시련을 겪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연의 힘은 올해에도 매서웠습니다. 지난 7월 강원 일대를 몰아친 폭우로 춘천 마석산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밀려 내려온 토사가 산 아래 건물을 덮쳤고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들 중에는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대학생들도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그 후 희생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시사기획 맥 제작진이 유족을 만난 곳은 사고 지역이었던 춘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을 잃은 최영찬 씨는 생업도 뒤로 한 채 시위 피켓을 들었습니다. 산사태 부분이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인재가 결합된 재해다, 사고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그 원통함, 자녀들의 그 명예를 최소한이라도 인정하고 회복시켜달라. 춘천시와 강원도 등 행정당국이 외진이란 이유로 희생자들을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최영찬 씨는 망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유족의 주장에 공감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춘천시에 자원봉사 하러 왔다가 지경을 당했는데 어쨌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정리를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사고를 당한 이제 요즘 최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리만 한 겁니다. 시장 재임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라든지 안전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좀 더 확대된 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에 산사태가 나던 날 수도권에도 억수 같은 비가 내렸는데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전원마을. 그 중에서도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은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 22일 시사기획 맥 제작진이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에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순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는 한 주민에게 지난 여름의 기억은 고통 그 자체라고 합니다. 흙도 내려오고요. 그 산에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 뿌리채 막 둥둥 떠내요. 뭐 가구도 사람도 다 가구도 항아리도 뭐 가스통도 다 떠내갔어요. 집도 무너졌고요.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이 불법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특히 이날은 도배하는 날. 도배에 잔뼈가 굵은 자원봉사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런 도움이란 건 생각도 않고 왔는데 그 따뜻한 도움을 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늙고 병드니까 활동 노동력도 없고요.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빗물에 잠겼던 바닥에는 장판을 새로 깔기도 했는데요. 손이 미치지 않는 구석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웬만한 싱크대는 이 밑에가 이렇게 막는 게 있는데 없으니까. 지난 8월부터 복구 작업에 참여해온 한 봉사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왔는데 상당히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손길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온정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에는 사회 각 분야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11년에는 내가 대세다. SNS는 우리 사회의 정보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발빠른 소식통 역할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 12.6 재보선 선거에서는 SNS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연결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의 생계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환경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나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식의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올 한 해 국내는 물론 세계 음악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K-팝. 호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K-팝 파리 공연 연장을 요구하는 유럽 팬들의 시위가 열린 겁니다. (15분) 만에 7,000석 완전 매진을 기록한 파리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 대중가요는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K-팝과 한국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팬들 그리고 아니면은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서양인들 그다음에 그 현지 분들이 좀 대부분의 그 팬들을 이루었고요. 또 그 팬들이 와갖고 단순히 공연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팬들이 하듯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구호를 다 외치고 그들의 그 노래 우리나라의 그 K-팝 노래 다 따라 부르는 등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좋아하는 팬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한국 대중음악. 세계를 향한 힘찬 날개짓을 보여준 한 해였는데요. 세계가 함께 듣는 월드팝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던 2011년. 이제 묵은해는 추억 속에 남겨둘 시간인데요. 곧 밝아올 새해.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2012년에는 좀 경기가 많이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몇십 년 사이 안에 취업률이 제일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밝은 뉴스에 내년엔 아픈 사람도 없고 실직자 뭐 이런 얘기 좀 우중충한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